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명태균 씨 이야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대통령 부부의 창원 방문 사실도 미리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구속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못 믿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정치자금법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수사는 사실상 좀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검찰의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자, 명태균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 위기에 지금 놓인 상황입니다. 네. 영장이 청구됐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녹취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하루새 주류 언론을 네. 통해서 명태균 씨 관련 새 녹취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이 명태균 세 글자만 들어도 살짝 음흠. 식상한 느낌이 또 없잖아 있을 정도로 명태균 씨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나오죠. 네. 먼저 JTBC가 확보한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 부부가 창원을 방문한다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 녹취인데요. 네. 참고로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통화가 이뤄지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실제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하하. 문제의 2022년 6월 20일째 통화 녹음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었어 내가. 네?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고기 되면 그것도 법이 걸려요. 그쵸,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통화 녹음인데 이 녹음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틀 후에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창원에 방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위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 뒤인 6월 22일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단하네. 재차 네.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기밀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예.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 일정이 공개된 거는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인 21일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은 물론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던 기자단조차 알 수 없었던 몰랐던 시점에 내용. 이 명태균 씨는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 내용을 좀 더 보면 명 씨는 대통령 일정이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걸 보면 범위라고 그러죠. 네.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명 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는 명 씨와 통화했던 6월 20일 바로 그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명이 따로 만난 걸로 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막내딸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 씨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명 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또 검찰 이야기 좀 해보면 명태균 씨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파일을 발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녹음이라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 그 파일
자체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녹음 파일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에 쓰던 휴대전화를 모두 버렸다고 네. 진술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던 차에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MBC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올해 1월 강혜경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자, 이제 이 폐기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강혜경 씨가 이걸 폐기를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 강 씨는 네. 명 씨가 폐기하라고 했지만 이걸 폐기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이 이 컴퓨터를 복구를 했더니 명 씨가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카카오톡 내역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로 이 컴퓨터에서 명 씨가 USB를 연결해서 수상한 파일을 여러 원 기록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바로 그 기록이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제목의 기록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사해서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명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가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녹음한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검찰은 이 파일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서 명 씨에게 USB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명 씨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오래된 휴대폰과 함께 버렸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검찰은 또 명 씨의 자택을 2차례 압수수색했는데 명 씨가 버렸다는 휴대폰 세대의 행방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통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화영, 네. 김용, 이재명 조사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없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파일명까지 나왔는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다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능력인가요? 의지인가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로 김영선 공천 주겠다. 이거 내용도 진위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내용에 명태균 씨의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또 발견이 됐네요. 네, 엊그제 MBC가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네. 취재진이 이 메시지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명 씨가 2022년 5월 9일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를 발견했습니다. 명 씨와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9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명 씨는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고요. 이후 두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문자를 또 보내서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알린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자 직전에 오간 통화가 바로 민주당이 공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요겁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명 씨가 모두 똑같이 공관위를 언급한 점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요. 뭐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뭐 이 정도 증거가 의심 정도가 네. 됩니까? 글쎄요.
자,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은 MBC에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에 이미 밝혔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네. 이준석 의원은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근데 엊그제 MBC에 명 씨와 공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또 MBC 취재진이 추가 질의를 했지만 답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는 과장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또 이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되고요. 이재명 지사 1심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는데 자, 지금 뭐 현장에 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에서 탄핵연대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 지난번에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박수현 의원님 전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박수현입니다. 아, 예, 의원님. 네. 자, 지금 잠시 후 11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이거 열린다고 하는데 예. 몇 분이 나오시고 뭐 어떻게 지금 네. 계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네. 11시부터 탄핵연대 발족식이 열리는데요. 음흠. 예, 오늘 참여하고 계신 의원들은 40명입니다. 현재로. 40명.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26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각각 1명. 이래서 야 5당이 현재는 모두 40명의 의원으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이제 발족식 열리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얘기를 하고 아직 재판부에서 결정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뭐 법원이 뭐 오늘 내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법원이 결정할 문제고요. 네. 뭐 과거에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재판 때 생중계가 한 전례는 있지만 뭐 제1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무리한 어찌 보면 무자비한 그 기소를 하면서 네. 그동안 그 선택적으로 그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이런 어떤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망신을 주고 악마화를 시켜왔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재판 이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공소 내용을 또 그냥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그런 어떤 그 모욕과 그 악마화를 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선고 다음 날이 16일인데 민주당 네. 중심으로 야권의 대규모 또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집회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열리는 겁니까?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네. 그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정말 이제 지겹습니다. 아. 그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음흠. 뭐 도대체 얼마 동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런데 방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를 하는 단계라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영향력이 행사될는지는 모르지만 뭐 행사될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 기소가 돼서 재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은 재판에도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면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또 그런 짓들을 해온 모양이죠. 그래서 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을 기승전 갖다 붙이면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가. 아하. 오히려 거꾸로 돌려드리면 네. 기승전 김건희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여당 아닙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족식 열려서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이제 하시는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행보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질문하신 네. 집회를 계속 하느냐는 문제는 네. 예, 지난번 11월 2일 날 저희가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 그 다음들을 동원령. 향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직자. 동원령이라는 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당원들. 네. 그렇게 됐고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런데 네. 지난번 있었던 9.1 집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음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해서 규모가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느냐는 문제는 16일 날 또 저희가 돼 있어서 그렇게 집회는 이제 계속 돼 나간다. 근데 그 집회의 목표는 뭐냐면 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키워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집회를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고 그 규모를 더 키워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걸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탄핵연대 오늘 이제 발족을 하는 네. 계획은 11시에. 예. 예, 일단은 의원들의 그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다만 이것이 정당이 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지 공감대는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 사항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좀 정리해 놓고 이런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개혁 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갈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미리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 구조가 국민의힘에 8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200개 되려면요. 200석 되려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야당 내의 공감대야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여당 내에서 네. 또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일에 뭐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성은 기자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어서 수 있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 바뀌었습니다. 며칠 상간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안 나왔더니 예, 많이 바뀌었네. 예,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우리 교수님을 네. 화나게 한 이슈 어떤 게 그 있었을까요? 화나게 뉴스는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특이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특이한 거. 네. 왜냐면 박지훈 변호사도 이건 몰랐었죠. 그 전에 검사가 쫓겨났어요. 뭐죠? 재판정에서. 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있죠. 아니 근데 내 말은 예. 관례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면서요. 원래 부산에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 서울지검으로 뭐 직무 대리 발령이 났는데 그 사람을 또 하루짜리로 성남에 또 발령을 내. 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까? 드물죠, 근데 거의 드물죠.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제 말은 예.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끝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가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성남 FC 사건 네. 지금 하고 근데 이게 있는, 네. 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도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대요. 직무대리 네. 이렇게 발령 나와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수사한 사람이 잘하니까 공판검사까지 하자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는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수사를 시작을 했으면 그 사람은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뭐랄까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사건을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공판과 수사검사를 나누는 건데 수사검사를 공판검사로 집어넣기 위해서 대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판사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딴 거예요. 거는 몰라도 네. 이래요.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변호사도 막 참석하고 막 참석합니까? 아니죠. 안 되죠. 검사도 뭐 저 부산에 있는 아무 검사 데리고 와서 네. 네가 써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재판을 공판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판사님이 잘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좀 보강 설명해 드리면 네, 네. 매 재판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라고. 네. 나가라는 근데도- 말 아니에요. 응. 정당한 근거를 내라. 아니면 발령을 받든지. 발령을 받든지 응. 근거 자료를 내야지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지. 그렇죠. 사실은 저 동네 돌아다니는 검사라고 막 들어올 수 없는 그러면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에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간 김에 한번 재판부 들어가 보겠다. 검사라도 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변호사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그 업무랑 관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말 안 들으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더 문제는 그렇게 나가니까 집단 퇴장해 버려서 그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 눈에 띕니다. 검찰들이 너무 이렇게 무도하냐고요. 재판정이 아니 예를 들어 재판부가 얘기한 내용이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대단히 정확한 얘기라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건 잘못된 맞습니다. 관행을 바로 잡은 건데 그럼 수용을 해야지. 네. 나 안 해. 그럼 다 나갑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화가 나셨네요. 화가 나죠 지금. 예. 검찰이 하는 태도를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저 역시 화가 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은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예. 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뭐 기자회견 내용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이 언론을 좀 얘기하는 저희 코너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들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일간지들이 좀 혹평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예. 기억에는 조선일보는 아주 긍정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예.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조선일보 제목 저 보세요.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 뭘 바래요? 뭘 바꿨는데 지금 사과는 아유 예. 진짜 뭐 저게 사과예요? 사과 아니 그 아닙니까? 사과를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래요. 두루뭉실해요. 네. 뭐가 잘못인지 잘 얘기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그게 사과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들어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서 네. 부인이 하라고 그랬다잖아요. 기자회견 한다니까 사과해라 무조건. 그래서 그냥 한대요.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 부부 사이에. 네. 부인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 제주 씨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뭐 잘못한 거 없냐. 생각이 안 나. 모르겠네. 당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계속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지. 그럼 또 잘못한 물어봐. 그럼 뭐라고 뭘 그래? 잘못했냐고 그렇죠. 또 물어보면. 물어봐. 그럼 예. 그때부터 멘붕해.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남녀간에 그런 뭘 느낌.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있죠. 유머러스한 그 유머러스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진짜. 근데 거기다 윤 대통령 크게 받고 크게 얻기를 바란다니요. 그리고 서울신문도 그래. 서울신문은 이게 민영으로 넘어가더니 이게 지금 뭐예요? 윤 저의 불찰 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부분을 누구나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 하는 건 사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거지 사과도 사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KBS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매주 KBS 보도 내용 저희가 짚고 있는데 KBS가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아휴,
뭐 한숨 하셨어요. 네,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보고 예. 있으면 KBS 보고 있으면 조만한 파우치 얘기했던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비판이 있었냐면요. 네. KBS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메인 뉴스를 두고 어떠한 비판적 시각이나 문제의식도 뉴스에 담기지 않았다고 저 동의합니다. 네. 무슨 비판의식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논란이 된 것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비판적 입장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외국 기자가 한국말로 얘기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대변인한테 반말 막 하죠. 네. 그만하자 그러죠. 힘드니까. 힘들대요. 시계 보면서. 네. 아니 끝장 토론 하겠다며. 궁금한 거 다 듣겠다며요. 입이 아프다고 하는. 입이 아픈데 하지 마. 기자에게 왜 그러면.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KBS는 전혀 지적을 안 해요. 네. 8꼭지를 배치해 양적으로는 타사와 비슷하게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그냥 평이하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인정하고 칭찬하는 꼴. 예를 들면 사과 잘했다는 식. 네. 이런 식의 보도만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혀 지적을 못 해내요. 언론의 원래 기능이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견제하는 거고 감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MBC나 JTBC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도 했어요. 네. KBS 팩트 체크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검이 위헌이다. 이거 팩트 체크 했어요. 위헌인지 아닌지. 아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이 다 100%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한 말 받아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냥 놔도 뉴스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일은 대통령의 말에 혹시나 잘못된 말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왜곡된 말이 있거나 이거 팩트 체크해서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래야 네.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잘못 말했구나.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 전혀 안 했어요. 지금 MBC, JTBC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통령실은 무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말했던 MBC, JTBC 질문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4번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자리에 MBC, JTBC 기자들이 다 앉아 있고 앉아 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겠죠. 들었지 나 좀 들었겠죠. 시켜달라고. 지금 손봐요 좀 다 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데.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4번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까지. 그 4번의 기자회견 중에 한 번도 JTBC, MBC 기자회견은 기회를 안 줘. 껄끄러운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요거 기자 이렇게 질문자를 그 대변인이 지정했어요. 선정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뭔데요 대변인이 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이 이걸 지적하게 되면 뭐가 예. 이제 저는 문제가 있냐면 예. 다 미리 어떤 언론사에게 다 짜고 하면 질문하겠다고 되죠. 다 짜고 하는 거 친한 아니에요? 사람한테 니한테 첫 번째 할 테니까 네가 좋은 질문해줘?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쇼 같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본인이 직접 지적했어요.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손을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누구 얘기해요. 근데 대변인이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이런 일이 기자를 계속 누군지 반복되는 모르니까 거야. 그렇다고 모르죠. 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다 모르면 이름표 안 달고 있으면 괜히 MBC를 그렇지, 지적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MBC야 그럼 깜짝 JTBC야 뉴스토마토야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 아. 있죠. 그래서 대변인이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 딱 보니까 또 대변인이 그 TV조선 출신이시잖아요. 국제부장,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네, 이렇게 네, 누가 네. 누군지를 이렇게. 네, 네, 네. 딱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계속. 근데 만약에 무제한이고 또 정말 막 비판적인 어떤 그런 내용 목소리 내는 매체들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아야 네. 이게 무제한이고 뭐 하여튼 제대로 된 토론 아니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다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당연하죠. 못했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 가는 이유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하러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박수 두 번 쳐주면 될 거를 그렇게 피켓 들고 악수도 안 하고 그게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싫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아니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비판 받는 거예요. 어느 누가 네. 100%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정을 엉망으로 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인데 아니, 네. 비판하는 사람들 국민 아니에요? 비판 자기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만하든지 네, 그러면 하면 되죠.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는.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야. 언론이 껄끄러운 질문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질문도 해야 되고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가 있는 그 모 기자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 근자감이라고 했잖아요. 근자감.
그런 얘기도 다 문재인들 다 듣고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 네. 그리고 나 대답했어요. 답변도 네. 하고 네. 화를 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야. 네. 왜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결국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면 그 기자들 질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 질문도 진짜 아, 이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욕 나올 아침부터. 뻔했어요 진짜. 예. 언론 학자로서 제가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널리즘 가르치는 교수지만 예. 그렇게 하려면 기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는요 국민들이 화나 있고 불만이 있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짚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정말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게 만드는 게 기자의 역할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뭐 대통령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약한 대통령이나 좋은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까불딱거리면서 질문하고 카드만 그러니까. 조금 무서우니까 찍소리를 그래, 못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좀 편한 분 오시면 왜 저렇게 까불러 새끼더만. 왜냐면 맨날 압수수색하고 예. 억압하고 겁나서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기자 기자들.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뭐 뉴스토마토나 이런 기자들은 막 고소 저희는 당하잖아요. 겁이 없습니다. 고소 당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만약에 그 갔으면 뭐 명태균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뭐 녹취록 다 갖고 있으니까 보도했으니까. 형광이를 보내지 그러셨어요. 박형광 기자 네. 갔었으면 박형광 기자는 뭐 정치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좀 아쉬웠다 네.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면요. 주말 지금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집회 계속 열리고 있는데 대다수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정치권 대결 양상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고 경찰 과잉 진압 부분 이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 이제 현상을 파악할 때 지금 네. 이제 화면 뒤에 나오는데 나오고 저는 있죠. 박지훈 변호사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MBC하고 TV조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MBC는 윤석열 퇴진 대규모 시위 보수 맞불 집회 네. 이렇게 나왔고 밑에 TV조선 같은 경우는 간첩죄 실형 민노총과 야연대 비판 이게 뭡니까? 네. 같은 집회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집회 내용인데 밑에 보면 간첩죄 실형받은 민노총이 야당과 연대하는 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본질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뭘 붙이잖아요. 네. 이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이 네. 북한을 엑세스브 이블이라고 그랬어요. 네. 악의 축. 음흠. 그건 기억나시죠? 알죠. 그러면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냐면 악의 축 북한. 늘 북한 얘기할 때마다 앞에 악의 축을 붙이는 거야. 네.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을 붙여가지고 네이밍을 계속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집회하는 건 잘못된 거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저 집회의 목적은 뭐냐면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빨리 수용해라. 이걸 얘기하지 왜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의도가 사람들. 있는 보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렇게 네이밍, 그러니까 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면 일반 뭐 이런 TV조선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나쁜 놈들이 또 집회하고 있구나. 저건 반동 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분들은 선량한 시민들이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광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냐고요. 저분들의 당원도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거든요. 이 네. 보수 언론들 이게 참 문제 같은데 집회를 보도는 합니다. 네, 해요. 제목도 제목이지만 부정적 프레임을 가득 씌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 일부러? 네, 와, 조선일보 대단하다. 민주당 대규모 집회 인파의 극심한 교통체 그거 왜 그거 걱정하는데? 그러니까요. 뒤에 보면 교통체증이래. 그 앞에서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앞에서 해서 그런가요? 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교통체증이 되죠. 아니 그리고 집회를 보수는 안 해요. 그 광화문에서 보수하고 있어. 그날 그러니까요. 같은 날 했어요. 그걸 왜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안 좋게 인식을 딱 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 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미디어 네, 프레이밍 제 네. 전공이기도 한데 네. 미디어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집회가 이루어지면 그 중에 정말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걸 기사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악마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이거 조선일보 또 하나 더. 조선일보 참 대단한 신문사인데 예. 같은 조선일보에서도 민주당 집회할 때하고 또 다른 반대편 집회할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좀 다르다면서요. 예, 예.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집회는요. 네.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한 문스탑.
그냥 딱 그대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좀 끝내라고 청와대 문학과에 행진했대요. 에이그 그러니까 아니, 좋은 거잖아. 이거는 집회해라고 하고 그런 거지. 교통체증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딴 데서 합니까? 원래 이래요. 어디 저기 딴 데서 강남에서 아니 똑같은 데라니까. 집회합니까? 똑같은 소리야. 집회를 하는데 이때는 교통체증이고 저 때는 스탑. 원래 이런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조선일보가 늘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게 유리한 제대로 된 신문사입니까? 제대로 신문사가 아니죠. 그냥 같은 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무슨 제목 딱 언론사예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거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당의 집회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또는 당연하다고 얘기해주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시민사회사가 주도했던 기본적으로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래. 교통체증이래. 이거 그땐 사람이 없었나? 진짜. 똑같은 교통체증이죠. 제목만 봐도 이중성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그럼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언론의 이중성. 언론 학자로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언론이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언론이 저렇게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입장의 보도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공정한 언론이 아니에요. 저는 네. 언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 뭐죠 그러면? 정치 집단화죠. 정치 집단한데 네. 말 많은 정치 집단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어떤 집회인데도 한쪽한테 원하는 대로 써주고 한쪽은 아주 나쁘게 그렇죠. 기사를 악마화하고 이런 악마하고 거죠. 네. 대통령 기자회견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대통령 얼굴이 표지를 장식했는데 제목하고 부제가 한번 눈에 띕니다. 국내적 진실들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였습니다. 이게 조금 눈에 띄거든요. 네. 얼굴 탁 나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이 야당 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네. 약간 이제 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한번 보려고 한다면 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뭐, 냈다는 예, 거는 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왜 뉴스위크라고 하는 언론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발행하는 언론사잖아요. 네. 주간지인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를 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 이슈를 많이 다루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뉴스위크는 기본적으로 어디언스 기사를 보는 사람들 미국인이라는 가정하에 기사를 쓰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문제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국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국내 문제가 심각하구나 를 인식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썼던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인터뷰 해보니까 편집장이 한 얘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해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네.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인터뷰를 누구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로 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썼겠어요, 기사를?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게.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기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기사를 썼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언론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 입장도 반드시 청취해서 네. 그 반대 입장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기사를 써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그 전임 대통령 영부인도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뉴스위크에 이 편집장이나 이 기사를 쓴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어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게 대통령의 답도 너무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제 있는 거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임 대통령도 다 문제 있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대통령의 답변 태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전임 대통령 부인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김건희 씨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 거기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소위 보수 패널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 뭐 하다 안 되면 옛날 그냥 전임 안 되면 방탄. 전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해요. 세종대왕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나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 자, 그렇지만 외신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실을. 디플로맷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다 지적을 했어요. 여론조사 한 바가 있죠. 국민의 73.9%가 국정 운영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스크를 해결해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고 나니까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없습니까? 일도 없어요. 아.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망한다고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기회를 가지려면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특검 받고 수사 받아야 돼요. 네. 그거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기자회견 할 때 그 태도처럼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 정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국민들이 버렸다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탄핵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기 위한 네. 특검 수용 그리고 수사받고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하고 진정성 어린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네. 그래요. 지켜보기로 하고 뭐 한동훈 대표도 뭐 같이 그게 특감이나 이런 거 못하는 느낌이고요. 네. 특감을 한다잖아요. 특감이요. 특감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혼자 하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차단하겠다면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교수님 이거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참 네.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기관,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공개하게 돼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왜냐하면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국민이요.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다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그걸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정보 청구하는 거 답변 못해요라고 종결처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 밝히기 싫은 거. 자기들은 비리가 있는 거. 자기들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거부를 해버릴 수 있는 네.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이번에 뭐 대통령실 그 증축하는 문제도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뭐 세계 방을 만들었다며요. 네. 그런 것들에서 정보 청구하는데 우리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정보 청구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본인들이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권력기관이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요. 거부해요. 뭐 특활비 등 뭐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재판 걸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법을 아예 만들어서 아예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려면 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인데 네. 그것마저도 합법적으로 여기 보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래.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당한 거고 뭐가 사회 통념상 과도한 거예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잖아. 결국 악성 민원을 막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정보 공개하기 싫은 것들을 조금 막으려고 이 법을 그런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아, 뭐 민주당이 아니면 야당이 알겠죠 이거를 알겠죠. 상황을. 예, 예.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네. 이런 행태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알 의무가 있고 당연하죠. 정보를 공개할 국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고 원래 취지도.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국가 안보 관련된 거 거의 없어요. 아, 이제는 그런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뭘. 이 기본적으로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개를 청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국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게 있으면 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입니다. 내일 수능 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명태균 씨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를 좀 보면 뭐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 또 정치활동, 자기가 국회의원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치자금법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 다른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빠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 개인 범죄로 그냥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총장님부터요.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의도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냐. 예를 들어 대통령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명태균 씨 개인 비리 또는 개인의 어떤 정치안보 위반 네. 이런 정도로 정리되면 정권의 타격이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저도 그래 보이는데요. 예, 뭐 그걸 그리고 막을 지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그걸로만? 영장 청구서에서 나온 얘기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고 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거고 네. 당대표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의 친분을 친분을 과시했다. 과시했다. 이렇게 해서 청구서에 이유가 이게 적혀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끝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끝낼 사안은 안 된다. 너무 커졌다. 왜냐하면 이미 이건 국민적인 초관심 사항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쭉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 양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실제 목소리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그냥 덮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혹시 검찰 조사와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셀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어떤 사안이 스모킹건이 생겨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되면 특검이 어찌됐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치자금법, 뭐 정치 관련해서 돈을 받고 이거 명태균 개인적 얘기다라고 갈고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게 나와 있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녹음 자료만 보면 다 알 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국정농단에 가까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검찰 발로 네. 확보한 증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뭐 전날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 그러니까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음성 파일 이랬는데 USB로 이걸 뺀 흔적이 그렇죠. 있는데 원본을 뭐 못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녹음, 맞습니다. 아마 그 음성 파일이겠죠. 이게 검찰 예. 증거입니다. 예.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쓰여 있는 돈봉투가 또 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걸 그러니까요. 검찰이 확보했. 이걸 이렇게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김영선 의원이랑 세비를 반띵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반띵했다는 축이고 거. 예. 하나는 공천 장사를 일단 그 지방선거에 나올 예비 후보들한테 1억 2천씩 2억 4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김영선 의원을 이제 마치 본인이 국회의원인 것처럼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서 멈출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창원지검은 근데 지금 수사팀을 11명으로 꾸렸다고 하죠. 애매한 숫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별수사팀이라고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위에 눈치를 보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40여 명으로 네. 검사만요. 이렇게 수사를 했고 11명은 여기서 꼬리를 잘라도 애매한 네. 증거가 불충분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인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역풍 맞을 겁니다. 예.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락할 거예요. 예. 수사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 자, 똑바로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 목소리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당당합니다. 나 정치자금법만 뭐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딱 직접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당당하지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예. 왜냐하면 그 국민 누구나 다 경찰 또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러 가면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마치 본인이 뭔가를 알고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 나 정치자금법만 조사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예. 뭡니까 이거? 처음 봤어요. 예? 아, 변호사도 그래 못하는데. 네. 피의자가. 더군다나 이제 예. 저는 이제 그 변호인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 안 할 수 예, 없는데 예, 예. 그분을 김수현 변호사. 왜 선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그 명태균 씨에게 도움이 될지 예.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그 정치색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변론을 한다 그러면 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어떤 또는 그 변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이 오히려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자, SNS에는 또 명태균 씨가 영장 청구되니까 구구절절한 막 글들을 올렸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또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명태균 씨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네. 대통령실을 향한 구명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려달라.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언론 접촉하고 그랬는데 기자들이 본인 검찰 출두할 때 질문하면 네. 당신들이 가짜뉴스 유포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용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가짜뉴스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발언으로 나왔던 그런 기사들 다 가짜뉴스입니다. 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똥은 더 위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영장 청구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취재를 직접 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장 청구가 되는 상황 그리고 발부되는 상황 본인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이 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겠죠, 사람인 이상. 피의자라면.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돈봉투 사진까지 있고 다 육성이 다 나오는데 나왔어요. 예. 뭐 정말 아버지 산소에 가고 뭐 불을 태우고 이랬을까요? 쥐고 있는 카드가 유일한데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고민 국면으로 저는 명태균 씨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녹취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뉴스토마토였지만 다른 언론들도 나오고 검찰발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번에 좀 공개된 것 중에 대통령 일정을 자신이 명태균 씨가 이틀 전에 알고 본인이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라고 입조심시키는 취지 발언했는데 오늘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었어 내가. 예?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보게 되면 그것도 법이 걸려요. 그렇죠. 네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네네. 되면은 네. 6, 7만 원 간다. 못 알겠습니다. 가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일주일 만에 갚아줘야 되고. 알겠어요? 자, 대통령 일정인데요. 창원에 방문하는 건데 기자단도 하루 전에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 뭐 당연히 대통령 경호상 비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알고 막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만 또 입조심 시키는 것도 본인도 이걸 밖으로 누설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출처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알았어요? 대통령실의 예를 들면 공식 라인을 네, 통해서 알게 됐는지 네, 아니면 대통령인지 대통령 부인 여사인지 그러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이거죠. 이 출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보기에는 결국 대통령실 공식 라인으로 알 수 있는 건 별로 눈에 공식 보이진 않아요. 라인에서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사적 라인이겠죠. 대통령 전화하다가 부부에게 뭐, 예.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걸 알게 됐다면 네. 이건 더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이건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사적인 이익과 관련이 돼요. 네. 뭐 주식 관련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 지금 나오죠. 대통령이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주식 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놨다가 단타로 정말? 예를 들어서 며칠 갖고 있다가 팔면 네,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이게 네. 원전 기업이거든요. 대통령 방문하니까 주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거 돈 오르니까 단타로 사고 팔아라. 이게 꼬리에 꼬리 의혹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 그냥 추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에 진짜 없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생각이 네. 다시 드는데 창원 산단에는 이 사람이 명함을 파고서는 공무원들이랑 같이 회의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런 뭐 실체가 없다라고 이 정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일정을 그것도 이틀 전에 알아서 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순방 일정이 한번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기자들한테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문건 그대로 갔어요. 예. 그때 한 보수 인터넷 언론이 너네가 자초한 거다.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뭐 꾸짖듯이 기사를 썼던데요. 네. 이거는 그럼 뭡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그때는 서약서 받았는데 그 기자가 임의로 유출을 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어디가 발언처입니까? 이 일정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부 실정이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명태균 씨 얘기를 하면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검찰에 나와서도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추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보면 일정도 맞추고 추천도 맞추고 정말 찐 참모 같아요. 제대로 된 참모. 또 대통령은 부적절한 일 없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본인이 안 되면 내가 허세 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넘어가기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까지 얘기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권 창출에 엄청 기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억울하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본인 예, 스스로 본인 봤을 스스로. 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때로는 협박을, 때로는 뭐 회유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 네. 뭐 때로는 이 언론에, 때로는 저 언론에 이렇게 하면서 네.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의도대로 잘 흘러가지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결국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궁지에 몰려 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건 있다고 봐요. 아, 있다. 예. 본인이 그 자기 휴대폰이 나의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뭔가를 가지고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 순간 공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들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건 대통령실은 뭘 갖고 있는지 아직도 모를 겁니다. 아, 그럼 제일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는 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일 답답한 쪽이 명태균 씨도 아니겠네요. 대통령실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답답하겠죠. 검찰이 또 네.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지금 예. 이 정부의 사활을 명태균 씨, 정확하게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 들고 있는 것 들고 같은데요. 있다. 이거를 다 캐치 못했을까? 이 사람은 싹 다 녹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별도의 파일까지 만들어 놓을 보관했다는 정도였어요. 거잖아요. 대통령. 예. 거기에 김건희 여사 육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붙어 있다라는 게 이 변명의 취지인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힐 거다. 한 달이면 하야되고 탄핵됐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처음에는 그냥 허풍인가라고 했지만 네. 지금 이 맞춰져가는 퍼즐의 내용들을 보면 일단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요. 한 줄로 깨어지는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허풍이라고 단정하고 넘어갈 겁니까? 네. 본인은 이제 아마 좀 꼬리 자르기 아니면 또 대통령실이나 명태균의 어떤 행위로 허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고 싶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여러 드러나는 게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 장기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현대 사회 녹음 뭐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게 예. 자동 녹음돼 있는 게 많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증거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의 그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네. 지지율이 10%대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동력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고 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그 통치, 이른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스모킹건이 뭐가 나오게 된다면 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좀 믿어줄 만해. 대통령 믿고 가야지. 이런 국정 운영의 그 지지율이 네. 최소 뭐 35, 40 정도 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건 얘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 지금은 전 반대입니다. 10%대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얘기 하나만 나와도 야, 그럴 수 있겠네. 이거 왜 이러지? 별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2024년도 예. 상반기까지 대단히 곤란한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좀 곤란할 예. 것이다. 그게 이제 명태균발 뉴스로 나올 것이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뭐 영장이 저는 뭐 발부되든 안 발부되든 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뭐 발부될 것 네.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부될 것 같은데 본인이 네.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일단 김영선 의원이랑 빌린 돈 주고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이런 사건에서 수상한 돈을 빌린 돈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그렇죠. 빌린 돈이라면 언제 갔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이자는 지급했는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게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부인한다라는 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으로서 볼 수밖에 없고 네.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갖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난을 치는 그렇죠. 건데 뭐 버린다, 네. 태운다, 막 그런 얘기 그럼 하잖아요. 법원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증거인멸. 예, 네. 저는 발부될 것 구속이 된다면 본인이 좀 심경의 변화도 일으켜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보시죠. 아 보시죠. 아니, 이거 우리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네. 가지고 있다고 저라면 왜냐하면 수도 없이 그 대통령 부부하고 네.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뭐 했던 게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한 50일 한 60일 예. 이렇게 오랜 시간 가져오는 상황에서 네. 검찰 수사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조치를 했을 것이다. 하고 예. 뭔가 그건 따로 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내일 뭐 14일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있습니다. 명태균 씨. 또 14일 좀 많은 일이 있어요. 특검법 처리가 또 됩니다. 의총을 열어서 특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이것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자, 이 특검법 수정안 조금 바뀌었어요. 대상도 줄이고 그리고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받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요.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런 네.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공천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를테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단행될 압수수색도 수도 가능하다 있고 이러면. 그러면 네. 이게 또 다른 증거물이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가서 별건 수사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서 네. 이걸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겨레 만평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겨레 만평에서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쪼그리고 유치원생이랑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꺼비 집을 만듭니다. 거기에 네. 이제 특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감. 유치원생이 물어요. 이게 특검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어쩔 TV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 단어네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뭐랄까요 정치적인 유화성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의 향연이랄까요. 예.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고 동료 시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채워놓지 못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면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국민 눈높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격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새로 삼으려고 할 때는 말이 에스컬레이트 되지만 실제로 움직여야 될 때는 전혀 못하고 저 있잖아요. 내용이네요. 이 내용입니다. 네, 어쩔 TV 이러고 있어요. 국민 눈높이인데 아이 눈높이고요. 어쩔 TV 아이들 쓰는 용어고요. 뭐 특감이 어떡하면 말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논평 하나에 모든 게 저 그림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 한동훈 근데 대표는 예. 특별감찰관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특별감찰관이 뭐라고? 이제는 지금- 식상해요. 그 헤드문은 뭔 아니, 의미가 있어요? 특별감찰관이 뭐라고 지금 특별감찰관 이걸 가지고 예. 여당 내에서 한이 많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별감찰관은요 별거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손치더라도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이후에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지. 네. 이전에 2년 6개월 동안 지금 집권해오면서 했던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전혀 할 상관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특감 두 개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무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2부속실 플러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6개월 동안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됩니까? 불능 예. 상태이고 네. 국민은 뭘 원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2년 6개월 동안 집권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 수사해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거 왜 안 받습니까? 네. 예. 자, 이게 뭐 하여튼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뭐 단어만 하는 것 같아. 생중계, 독대, 뭐 어떤 특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 내용은 못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은 뭔데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의견이 도출이 된 겁니까? 이게 꼭 결론이 난 겁니까? 그렇진 이게? 않은 것 같아요. 언론 기사를 보고 원내대표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일단 친윤계가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친윤계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뭐 하달 비슷하게 신윤계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감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대국민 담화할 때는 어떤 조건과 어떤 전제와는 연계하지 않고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 그걸 또 거부하기에는 참 어려운 국면이라서 이걸 뭐 예전에 나왔던 방식대로 표결 처리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14일 날 과연 된다라고 100% 보장은 안 아니 되는 그리고 상황이었어요. 야당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다수 야당이 지금 아, 있는데 같이 예. 거기 특검을 뭐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 주고 받고도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혼자서? 아니, 제가 궁금해서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서영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 특감을 하자고. 예. 특감을 하자고. 근데 그게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회의 이거 다수당이 하는 거 민주당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그 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네. 그걸 좀 넘겨보려고 물타기 이른바 이게 정치적 용어로는 물타기인데 물타기다. 물타기 해보려고 하는데 물이 안 타지거든요. 아, 지금. 맞아.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반발짝을 더 크게 네. 더 먼저 그 대통령께서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은 비상시국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그 권한의 일부를 전부 다 던지겠다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각 총사퇴, 그렇죠. 거국 중립내각 야당이 이제 예를 뭐 들면 기억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 상황이 안 개헌 맞았다고 얘기도 했지만 자 그때는 하야 비슷한 얘기도 무슨 했던 것 얘기냐면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민심에 밀려서 반발짝 뒤에 한 발짝 뒤에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되는 예, 거예요. 안 됐던 거죠. 근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뭔가 선 조치를 하려면 앞장서서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딱 네 가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거국 거국 중립내각, 예. 김건희 특검 수용, 임기 단축 개헌. 그러면 해결돼요. 네. 예, 이러면 뭐 국민들이 박수 칩니다. 4개 중에 막 한두 개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지금 상황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그건데 4개 중에 하나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 중심이 대통령이 되든 뭐 한동훈 대표가 되든 여당에서 좀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지금 질이 멸렬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인식 드러냈으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개는 숙였지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게 중앙일보 그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사과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영부인 같이 선거 도왔던 인물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라는 거였어요. 요약하면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꾸자는 요구도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온 국민한테 드러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는 겁니다. 이러면 국정 운영 못할 거예요. 4대 개혁 추진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자화자찬하는데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네. 사설에서도 그렇게 경제 지표 자화자찬하더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뚝 엉망이에요, 떨어진 지금. 거예요. 엉망입니다. 예. 지금 경제 왜 트럼프가 됐습니까? 예.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는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토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정부 정치도 망가뜨렸지만 경제까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관도 없으면서 무능력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 무능력. 근데 아마 이것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또 8월 25일 날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심 선고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야권의 이제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둘 다 아까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김동연 지사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독일에서 두 분 만남이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죠. 이 움직임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아니, 이게 그 여야를 보면 이렇게 네.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잖아요. 안정적 공생관계요. 서로 간에 그 거울 보고 반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이 못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이런 네. 구조의 정치. 이건 반드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정치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야권 보면 민주당이 이제 그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은 계속 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 예. 왜? 심지어는 옥중 출마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여전히 똑같이 보일 겁니다. 네. 왜?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지 이재명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비판받고 그 잘못된 지점이 있는 거 당연히 비판받고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가 그 있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 움직이는 것이다.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네. 총리 이 시점에 등판하는 거 대단히 이런 워딩을 갖고 하는 거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라고 자당해서 이야기해서 본인이 얻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이 수사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악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기소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법인카드 갖고는 130곳인가요?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악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상황인식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외면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지사, 김경수 지사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되게 좀 공공이 되고 있다는 데는 공감이 됩니다만 이 만남 자체가 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걸 또 이 내부에서도 상당히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도 입국 일자는 좀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구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내부 분란보다는 지금 집권 여당 쪽으로 아마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참여 지금 하시면요 매일매일 2,000 통통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상당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민심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이슈 3합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는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정치배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진술.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한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교통비 정도 받았다 이런 입장인데 또 금액이 500만 원이고 코바나 콘텐츠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건넸다는 강혜경 씨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래 되면 이게 그냥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이제 네. 가라앉는 듯 했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가라앉는 듯 했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7일 대통령이 담화 기자회견 이유가 이제 분기점이 될 텐데 네. 가라앉는 듯 했다라는 것은 이제 검찰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좀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혜경 씨는 여전히 말할 내용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예.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얘기 내용일 같아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500만 원이라는 게 일종의 뭐 활동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봉투가 건네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도 돈이죠, 이제 돈. 확인될 겁니다. 검찰 추가 이제 조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육성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하는 뭐 법적인 부분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따져볼 부분들이 복잡해져요. 네. 그런데 박지훈 앵커가 알다시피 사실은 다 돈의 흐름이잖아요. 돈이 왔으면 항상 뭐 돈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왔으면 단돈 얼마라도 그러니까 문제죠. 돈이 핵심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뭐 첩보 영화를 보더라도 CIA 영화를 보더라도 다 마지막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이제 꼬여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본인도 뭐 돈의 흐름을 봐라 이런 얘기 했지요. 자, 왜 갑자기 김종희 위원장께서 야, 근데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더라고요. 반찬 못됐네요. 네. 네,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데. 내가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 그 명태균이 그 사람 믿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명태균이 그 사람은 남이 얘기한 얘기를 갖다가 그 맹글어서 그 자기가 카피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허수를 갖다 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짓말쟁이라고 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의원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만나서 차 좀 만나줬고 사진 찍자고 하면 내가 그거 사진 찍은 거야. 항상 자기 목적대로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일이 내가 그래서 추워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 똑같네요 목소리. 20년부터 만나서 매일매일 카톡 주고받았던데 이 증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내 사무실에 뭐 청와대가 보인다 뭐 이랬는데 내 추워도 그 사무실 안 보인다 봐요. 큰 건물이 많아서 안 보여. 그 윤상 그 노래 있잖아. 숨가쁘게 노래 좀 흘러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도시에서 배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예.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저 청와대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허수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근데 어? 문제는 김종희 위원장님은 이렇게 막 몰라 그 거짓말쟁이지. 그거. 변명을 하는데 명태도 안 먹어. 자, 녹음이나 어떤 캡처 증거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매일 지금 문자를 했다고 그렇죠.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박지훈 앵커도 곳곳에서 사람들하고 사진 많이 찍었을 똑같죠. 거예요. 예, 그거 걸리면 그거 뭐 근데 이제- 변명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서 좀 방송 나오니까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지금 많이 찍었을 텐데 우리는 뭐 별로 뭐 그쪽 연결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권력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네. 것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구와 찍었던 사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사진을 찍었느냐. 네.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모르겠고 만약에 트럼프 낙선됐으면 우리 박 앵커가 잘할 거야. 아마 감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특급 특별검사가 지금 무슨 있었어요. 얘기냐면 지금 명태균 이 리스트가 일파만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뭐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정치학자도 심지어는 명태균이 아니라 태균아 이렇게 불렀대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럴 정도로 저는 이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영장이 지금 청구됐고 내일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 영장 내용에 보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이게 과시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구속되는 겁니까? 저는 된다고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라고 보신다. 보는데 예. 하나는 이제 외부에 내세워지는 명분과 이제 속내가 있겠죠. 네. 외부에 내세워지는 명분은 뭐냐면 지금 일단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또 발언도 있고 네. 강혜경 씨도 있고 또 운전사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도 있는데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검찰이 봤을 땐 증거가 되겠죠. 네. 알아. 증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진도 많고 뭐 포렌식 휴대폰도 뭐 던졌다 그러고 뭐 아버지 묘소에 뭐 던졌다 그러고 어쩌고 뭐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테고 네. 지금 사실은 명태균이 입을 열면 열수록 검찰 수사 받으러 들어가거나 나오는 가장 불안할 사람, 여하튼 심적으로나 불안할 사람은 일단 이 논란이 미치는 바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일 거예요. 두 분이 가장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예.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예. 자체만으로도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 때는 좀 덜 불안한데 예측 불가해요. 예측 불가해요. 지금 뭐 매일 돈봉- 뭐나 돈봉투 이야기까지도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뭐 전당대 돈봉투는 검찰 지금 송영길 네. 구속까지 서남부당 됐었어요? 대표는 네. 구속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 입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더라도 구속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걱정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주 요즘에 아주 심란합니다. 심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전화가 왔네. 딱 전화 방송 중에 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아니 방송 중에 여보세요. 우리 후배님들이 전화가 왔네. 우리 서울대 후배님들 무슨 일이야? 충성하냐고? 그래 뭐 충성하는 마음 변함이 없지. 그저 그 국가와 국민을 아내에게만 충성할 거면 그만두라고? 에라이 끊어라. 아유, 진짜 서울대 후배들이 서울대 그럽니까? 후배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했다네. 아유, 이런 아이고, 거. 큰일 났어요. 너네 같은 예. 후배들은 둔 적이 없어요. 서울대 큰일 났어요.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서운대네요. 서울대. 아무튼 제가 그래서 서운하네. 영업사원 뭐 연대 출신들은 이런가? 아무튼 내가 그래서 1호 사원답게 네. 나가겠습니다. 에이펙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네. 페루와 예. 브라질에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뭐 럼프 형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옷 좀 입고. 혼자 가시는 거 맞죠? 이번에는 같이 여사님하고 동행하지는 않는 거죠? 뭐 혼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번에는. 속상하신가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올라 세뇨리타. 아디오스. 세르베자가 뭔지 알아요? 배자? 세르베자.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세르베자가 술 이름입니다. 술 얘기십니까? 소르베자 뭔지 알아요? 데킬라. 소르베자는 소주니까 소주. 소맥. 소맥. 소르베자가 맥주 이름이에요. 지금 술 좀 그만 드세요. 지금 이런 페루는- 시기에 정말 술 이야기할 때입니다. 페루는 저기 포도 산지가 있어가지고 브랜디는 피스코.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말아야 되고 우리 브라질은 까샤샤가 있어가지고 럼이 또 유명해요. 사탕수수로.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잔 하면서 외교를 또 해야 된다. 걱정스럽습니다. 예. 걱정이 아니고 올라 지금 주가는 세뇨리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좀 테마주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정말 어쨌든 예. 지금 럼프 형 만나서 아디오스,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예. 같이 갈래요? 제가 왜 그걸 갑니까? 제 옆에 그 자리 하나 비는데. 못합니다. 걱정돼서 안 듭니다. 자, 이제 뭐 가시긴 가시는데 이게 사실은 조사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렇죠. 검찰 수사로 이게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듀얼백이나 이런 것도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서울 고검에서 또 다시 한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 수 있나요? 글쎄 그렇다고 해서 뭐 심우정 총장과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뜻이 또 수사가 또 다를까요? 전 다르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뭐 심우정 총장 목소리 딴 목소리 내고 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 내고 아직 임기가 2년 6개월 남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검찰 수사보다도 이걸 법으로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론인 것 같아요. 여론. 과연 여론을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일시적 활동 중단을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또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깔아앉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없다는 거죠. 근본적 그리고 처방이.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도 지금 다 끝난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또 더 중요한 건 국정이겠죠. 지금 네. 미국 시장은 불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냉장이야. 냉장고도 아니고 주가가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근데 지금 뭐 그 정도로. 럼주 이야기하고 네.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예, 이 정권 들어서 대표님, 네. 참 많은 게 퇴행하고 있는 것 이재명 같습니다. 대표님. 네. 공권력도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이 80년대 백골단처럼 정말 폭력적인 모습으로 네.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또 현실이라면 현실이죠. 참 처참하고 이런 것도 징치해서 또 징치해서. 예. 끌어내려야죠. 예, 참 처참합니다. 예. 이 방송 중에 물 마시고 있는 이 모습도 예, 퇴행하고 방송 있는 중에 모습. 마실 수 예. 있죠. 아니, 근데 예. 퇴행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물 마시는 모습. 대표님도 목 좀 퇴행하는 타지 거고. 않으세요? 선거가 얼마 안 예의가 남았어요. 없어요. 대정책 끊어버려. 아니 근데 저 짧게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 안 갑자기 또 좋은데 인상이 좋아 보이네요. 아니 그건 잘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2탄을 터뜨렸으면 좋겠다. 2탄, 예. 2탄은 뭐냐? 통신비 반값 통신비. 이탄이 의원 반값 좋아하는 것 통신비.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자. 본인 개그가 이런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목이 타시겠네요. 자, 뭐 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할 수 있는 수정안 내놨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원내대표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졸속입법이다. 이 이탈표가 결국 있어야지만 이게 통과가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안 같아요. 될 첫 것이다. 번째는 뭐냐면 임기가 한 1년 미만으로 남았으면 저는 통과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2년 6개월 남았죠. 아직도 절반이에요, 절반. 아직도 많이 권력을 남았어요. 가지고 있다. 많이 아직도 남았어요. 줄자리가 많다. 예.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장악을 했냐 하면 당을 장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지만 이제 기준은 있다. 그 기준은 한국 갤럽 지지율 15%. 15%? 저는 15%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의원 각자의 태도와 결심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7이잖아요. 17이죠. 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네, 일단은 이제 14일은 통과될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24일 날, 28일 날 재의가 돌아왔을 때 이때는 무기명이에요. 네. 이때는 지난번처럼 4명 이탈했는데 이번에 8명 이상 이탈할 거냐? 그건 저는 지지율에 달렸다. 지지율 15 밑으로만 지지율이 가능하다. 15 밑으로 내려가면 더군다나 지금 대구 경북이 중요하거든요. 네. 대구 경북 지지율이 한 16, 17 된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친한 게 한동훈 대표는 뭐 이탈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님? 저는요. 저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또 딴 얘기 하십니까? 또 딴 얘기라뇨. 아,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사회자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수능? 수능입니다. 수능이에요, 또? 논술 고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은 정말 애가 닳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싫을 겁니다. 판결도 아직 안 나온 마당에 왜 판사를 겁박한다고 결과가 달라집니까? 무죄 나올 거라고 주장하면서도 혹시 유죄 나올까봐 지금 쫄고 계신 겁니까? 압박 넣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생중계로 하시던가요? 지금 이 방송 생중계인가요? 생중계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 생중계 그렇게 좋아하시면 이 방송 나오시죠? 나오시죠. 생중계예요. 예. 생중계예요. 생중계로 하시던가요, 그러면? 아니 그거 나오세요. 뭐가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생중계 뉴스토마토. 생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생과일. 생닭. 어쨌든 생카시나요? 생닭. 수능을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을 보는 시점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수능이 아니라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는. 수렁에 빠져. 여야 판사를 대표는 겁박한다고 결과 달라지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어이가 없습니다. 공격을 하고 뭔가 이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홍준표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홍준표 시장은 왜 또 한동훈 대표 때리기에 열중을 한다고 봐야 아니, 됩니까? 홍준표 시장은 신경 쓰이는 건 있죠.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는 거. 이건 분명히 신경 써요. 그래서 신경 쓰이겠죠. 또 대구 민심도 좀 눈치가 보입니다. 네.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라도 이거 내가 할게. 근데 그 대구 민심이 이제 네. 신경이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의 전략은 분명해요. 한 때리기. 그다음에 윤 감싸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기.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조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대구 민심도 신경이 쓰이는데 네. 하지만 초지일간 본인이 노리고 있는 한동훈 때리기는 안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저는 변할 수 있냐면 진흙탕이 될 수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반응을 안 보여요. 네. 그래 뭐 욕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어느 순간은 한동훈 대표도 맞받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제 대통령하고 결별할 때 그때는 이 전쟁이 윤과 한의 전쟁이 아니라 홍과 한의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한 달 전에 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한테. 여당이 이렇게 정신없이 수습이 안 되면 야당하고 협상해서 나라를 정상화해라. 네. 어? 이대로 가다간 베지터블 정부 됩니다. 베지터블? 식물? 배시네요? 식물? 야채? 식물 정부 됩니다. 예. 바로 알았네. 영남고 바로 알았대잖아. 영남고등학교 영남. 어디고 나왔습니까? 저는 후비고 나왔나? 마산고등학교. 저도 영남이에요. 그래서 네. 한 달 전에 내가 미리부터 예고를 하고 내가 그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탄스러운 게 당원 게시판이 그런 공간입니까? 그것도 말이 당원 안 돼요. 게시판에 대통령을 욕하는 거를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대표 이름으로 그 적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그 게시가 됐다면은 이거는 좀 네. 빨리 그 수사 의뢰를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지. 그 당무감사할 때입니까? 빨리 수사해야죠. 그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거? 이것도 커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당무감사 완장 찼다고 자랑하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 본인 아니라고 하긴 하고 또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동훈의 이름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아니 진상규명을 그러면 해야지. 정명이인이겠죠. 동명이인일까요? 그게 근데 이제 처가속 식구들 성이 진씨입니다. 그러네요. 진씨가 진 땡땡이 진심인가요? 진씨는 잘 없잖아요. 아니 우연히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 참 어이가 없이. 방심이의 류일임 그게랑 비슷한 두 사람 가만 보니까 한동훈 편드는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레밍 닮아갑니다. 아닙니다. 난파선의 쥐떼나 다름없이. 우리 레밍입니다. 네. 쥐떼는 그 난파선을 뛰내리라. 내리라. 알겠습니다. 토마토는 그런 난파선에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토마토죠. 시장님 그 하여튼 GMO 토마토 먹었나? 네네. GMO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거는 그 브리테니커에 물어봐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예. 네. 자, 대통령 지금 집권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국정 지지율 우리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17% 갤럽 기준입니다. 지금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고요. 그렇죠. 그 부정 평가 중에도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아주 못한다, 아주 부정한다가 매우 높은 거. 갤럽 조사 등등 대통령 지지율 추이. 뭐 전문가시니까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지율을 안 올리면 큰일 날 일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지금 일단 국내에서 국정 동력이 안 살아나죠. 아무리 네. 4대 개혁 이야기를 해봐야 지지율이 낮으면은 국민들이 뭐 기똥도 안 미동도 안 하지 합니다.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 뭐냐면 야당과의 관계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거리로 못 나갑니다. 네.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트럼프를 만날 때입니다. 이게 20몇 개국을 다 같이 조사하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조사 아시죠? 그죠? 알죠. 유명한 조사인데. 거기에서 꼴찌예요. 꼴찌입니까? 꼴찌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바뀌었네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스터 이언 지지율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트럼프를 부를 수도 아니, 있는 죄송합니다. 괜히 거기가 트럼프 못 부르게 죄송합니다. 만드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뭔가 이거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골프도 점수가 안 나와. 네. 그다음에 방위비를 올려주기도 힘들어. 지지율도 낮아. 그러면 트럼프 앞에서 이거 정말 체면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제발 지지율은 올려야 된다. 근데 전광판을 안 보겠다. 이건 안 됩니다. 전광판 알아야 돼. 그래서 어? 너무 원희룡? 정부에 대한 아하. 정말 과도한 비판은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청와대 의전에 대해서도 예. 무속으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종찬 씨 같은 분이 이게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거는 네. DJ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쭉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말대로라면 그건 전직 대통령이 쭉 주장한 건데 그 민주당 대통령부터 쭉 특검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맞다는 얘기입니까? 고소하세요. 뭘 고소를 해요? 제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 아니, 백조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박지원 그래서- 의원. 아, 무서워요. 뉴스토마토는 아무나 다 나오나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 네. 약속을 지켰다는 프로미스를 지켰다. 아니 저는 이천수가 나왔으면 근데- 좋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 약속을 지킨 건데 그게 잘못이라는 건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예. 어?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한동훈처럼 저렇게 자기 쏙 빠져나가고 정말 이렇게 풋과일처럼 감수강. 혼자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혼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응이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하여튼 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알겠죠? 예, 예. 한라봉 닮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원 장관님도 뭐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탄핵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안 곧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 움직임도 우리 배정선 사장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박지원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혁신이 뭐냐면 저게 사실은 혁신이지만 핵신이에요. 핵심이 뭐죠? 탄핵이죠. 아,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계속 사실상의 탄핵을 외쳤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국회 원내 후보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네. 마이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쫄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나올 때. 네.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조국 혁신당도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을 살려가려면 조국 혁신당도 막 공격하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네. 또는 다른 비례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또 전남에서 이 재보궐선거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영광에서 무너지면서 상처뿐인 피투성이가 됐죠. 영광은 없고 굴비는 없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저는 좀 필살기 정책이 있어야 돼요. 네. 뭐냐? 반값통신비. 아, 또 얘기하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데이터가 딸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반값통신비만 해주면 예. 데이터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아, 본인 얘기도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네. 조금 필살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필살기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 좀 된다. 여론을 끌어내면서 예. 왜냐하면은 조금 민주당과는 엇박자가 되는 게 민주당은 그렇게 막 마구 나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조율이 네. 필요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그게 조국 대표님. 새빙선하고 본대고 차이죠. 당장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당장 끌어내려서 당장 임기를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탄핵 다방을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다방.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본인 처가 수사받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 대표님 하여튼 화이팅 커피 하십시오. 한잔 하실래 예? 아, 싫은데 예. 조국 대표 커피 라떼로 해라. 아니 근데 오늘 재미없습니다. 오늘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재미 얘기하시니까 안철수 의원님 또 썰렁 개그 한번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그러죠. 같은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그만두십시오. 오, 웬일로. 나가십시오. 누가요? 누가요? 웬일로? 누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에이. 이 무력 또 그 시위 얘기예요. 중단해주죠. 또 그 얘기예요. 예. 또라니요. 오랜만에 관심 받는데. 어쨌든 이 사법농단을 획책하려는 사실상의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과 사법부 앞에 예의를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개그 하나 개그만. 해주십시오. 네. 개그나 뱉고 나가라 이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뱉겠습니다. 예. 그 무가 예의가 바르면 뭐라고 합니까? 무예 무절 예. 예의 범절 무절 무 무신사. 무신사. 재밌네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뭔지 아시나요? 숫자. 숫자 쉬운 숫자 예. 1 뭐 2 뭐죠? 이지. 야 누가 19만이래. 안철수 탄핵하라. 안철수 탄핵하라. 탄핵할 자리도 없습니다. 19만도 있네요. 이지 19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웃겼네. 네, 오늘 재밌네요. 재밌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지 무신사.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안철수 의원 막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뉴스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